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지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현장에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영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가 더 엄한 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 징역 3년보다 1년 더 늘어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대해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 관념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편법 원칙에 위배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문제단체 조치 방안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고 대통령도 승인한 거로 보인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더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관해 공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좌파 지원 배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 반대단체 배제를 위해 방안을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요약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과정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부는 다르지만 블랙리스트 혐의에 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한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고라고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지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현장에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영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가 더 엄한 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 징역 3년보다 1년 더 늘어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대해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 관념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편법 원칙에 위배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문제단체 조치 방안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고 대통령도 승인한 거로 보인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더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관해 공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좌파 지원 배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 반대단체 배제를 위해 방안을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요약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과정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부는 다르지만 블랙리스트 혐의에 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한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고라고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수석이 지금 전 장관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다시 징역 실형을 받음으로써 법정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지금 1심 선고 석방이 됐었죠. 그 석방 후 6개월 만에 실형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B님. 네. 인사하세요. 귀찮아. 귀찮아. 뭐마다 인사를 해, 인사를.
그 어디 심기가 불편하세요? 예. 왜요? 속색이에요, 아들이? 에이. 얘기해봐요. 내가 들어줄게. 됐어요. 뭘 들어줘. 아니면 추적해줄까요? 예, 추적 1시간? 아이, 진짜. 알았어요. 예. 왜 그래, 자꾸 지금 나한테.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고. 불편하다고 했잖아, 아까. 불편한 거 알면 건들지 마요. 나 지금 생각할 것도 많고, 나 힘들어. 그러시지. 지금 연락 기다리는 것도 있고. 누구 연락 기다려요? 그 노룩 패스 사위. 진짜. 에이. 진짜. 아이고 저기요. 울지 마요. 울면 지는 겁니다. 나 간다, 자꾸 이러면. 아이고 침착해. 침착해. 잠깐만. 나 한숨 한 판씩 할게. 아이고 땅 꺼지겠네. 슬럼프인가? 내 요즘. 아 슬럼프. 응. 올 때 됐지. 올 때. 너무 안 왔으니까. 근데 내 요즘 진짜로 우리 지혜치님이 새삼 다시 보여. 저요? 아 왜요? 어떻게 견뎠어요? 이런 어떤 굴곡의 시간들을? 아 작년 가을부터 해서 지금까지. 무슨 뭐 완만한 갱사 그런 게 아니라 급추락이잖아, 급추락. 수직으로 팍 떨어진 롤러코스터 같은 거잖아. 어떤 그거에 몇백 배 되는 어떤 그런 기분일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견디어요? 응. 견딘 비법. 응, 비법. 아무 생각 없으면 돼. 그런 거네. 내 일인데도 남의 일이겠거니 이렇게. 능력이다 진짜. 그거. 몸은 여기 있어도 혼은 저 멀리. 응? 워딩 좋아. 너무 좋아. 몸은 여기에, 혼은 저 멀리. 노력하면 됩니다. 나도 되겠지? 아이고 충분하지요. 손님 한번 갑자기. 아이, 감사합니다. 갑자기 뭘 그러셔. 뭘 그렇게 겸손하셔. 이미 많이 보여주셔놓고. 요즘 내가 좀 그래서 그래. 좀 허약해졌나 봐. 그럼 저기 가서 이 국밥 말아먹을 때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 처음 말아먹었던 그때 그 느낌으로. 그래요? 그럼 뭐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말아 먹어보겠습니다. 아자! 숟가락 들고. 들어줘.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없어. 아이고 남자가. 지금 남자 얘기가 왜 나와? 남자 얘기가. 힘내요. 나도 있는데 뭘 그까짓 것 같고 그러셔. 오늘 컨디션이 특히 안 좋아 그렇다니까. 내일 모레 되면 또 좋아져 나는. 그래야지.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 그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그거. 뭘 시작이야. 아까 시작했지 시작은. 코나 중반이야 지금은. 응? 지금 저 안에 들어갈 때 된 거예요. 뭐 시작이라고 그래. 지금 한참을 하는데. 들어가 얼른 가. 문 열어요.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문 자동으로 열어야 열려. 자동으로 열린다고 여기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아유, 저기 근데 윤선이는 무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랬더라. 이야 참. 멋지네. 그러게. 아이고 좋겠다. 고생했는데. 이제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겠네. 일단 두부부터 먹고 두부. 내가 윤선이를 아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두부는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좋아해? 귤? 귤은 하도 먹어서 지겨울 거고. 그 보니까 김을 좋아하더라. 이 김이랑 장 종류. 김앤드장. 나도 김 잰 것보다도 장 찍어 먹을 때가 더 맛있어가지고. 어쨌든 저 석방은 됐는데 1심 말고 2심 재판 뭐 또 남은 거니까 끝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가능성?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분들이 개인별로 단체별로 그 앞으로 계속 민사를 거는 거지. 피해 입었다. 그 당시 그 문체부 수장이었으니까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들어오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들어오고. 그러게 이번에 보니까 그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짰다는 혐의는 없다. 이렇다고 뭐 무죄했다는데. 근데 조직의 수장인데 주도적이 아니었다? 근데 이것도 참 코미디긴 해. 장관직에 있었긴 했지만은 허수아비 꼭두각시였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 한마디로 더럽게 무능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해요. 내가 그런 스타일들. 리스트 같은 것도 모르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직만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니야. 저기 그 얘긴 들었지요. 뭔 얘기? 우리 윤선이한테 무죄 준 판사가 그 지난번에 순실이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 포크레인으로 돌진했던 기사님한테는 징역 2년 실형 때렸잖아. 멋지지요? 야, 가만 있어봐. 순실이 때문에 참 국민으로서 열받아가지고 그 포크레인 가고 돌진했던 기사한테는 징역 2년. 블랙리스트 담당 기관인 문체부 수장한텐 무죄. 대박이다. 엄지척. 황판사! 황판사!
황 판사. 야, 응? 예, 내가 언제 시간 되면은 그 우리 황 판사 한번 만나가지고 머리 한번 빗겨주고 싶네. 응? 쓰담. 야, 사법개혁 같은 건 나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냥 이대로 쭉 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뭘로 해, 개혁을. 응? 국민들한테 욕 들어먹는 사법부. 욕 먹으면서 키는 거야. 그렇잖아. 그 여태 많이 먹어왔고. 여태 먹은 걸 뭐 앞으로 못 먹나? 좀 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휴, 너무 좋아. 희망도 생겼고, 나도. 나도. 난 요즘 좀 울적했는데, 야, 보인다, 희망이. 좋다. 윤선인 무죄고, 응. 기춘대원군은 3년 받았어. 꼴랑 3년. 예. 블랙리스트가 뭐 짤만하네. 짤만하다니까. 더 타지 그랬어. 한 5천만 명 중에 한 3천만 명 정도 짜뿔지 그랬어. 아유, 그럴걸. 사법부 믿고 그냥 기왕 짜는 거 왕창 짤걸. 세상 달라진 줄 알았지. 개코나 무슨 어림없다 이것들아. 우리는 아직 까딱없다고. 자, 하이파이브. 희망이 좀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기분 좋게 노래 속에 기분 좋게. 누가요? 하셔야지. 노래 소개 담당했어요. 담당이 누가 있어? 젊은이. 우리 둘이 있잖아. 노래 소개하게. 이상한 쇼를 해. 말 없이 그렇게 입 꼭 다물고. 이상한 사람격이네. 이러면 그냥 듣는 거지. 뭐. 나는 뭐래, 나는. 젊은이. 홍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에게 각징역 1년 6개월씩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대해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 관념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편법 원칙에 위배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문제단체 조치 방안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고 대통령도 승인한 거로 보인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더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해 공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 반대단체 배제를 위해 방안을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요약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과정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부는 다르지만 블랙리스트 혐의에 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한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고라고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지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현장에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가 더 엄한 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지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현장에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가 더 엄한 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 징역 3년보다 1년 더 늘어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 신동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 징역 3년보다 1년 더 늘어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대해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 관념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편법 원칙에 위배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문제단체 조치 방안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고 대통령도 승인한 거로 보인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더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에 관해 공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좌파 지원 배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 반대 단체 배제를 위해 방안을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요약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과정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부는 다르지만 블랙리스트 혐의에 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한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고라고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용선입니다. 조윤선 전 수석이 지금 전 장관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다시